어제도 행사가 있었고 그저께도 행사가 있어서 좀 바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침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기본 매뉴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익혀가면서 누군가의 질병을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시던 분인데 어제 충남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입원을 하신 게 뭐냐면 사실 그분은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당뇨나 이런 걸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당뇨가 있으셔서 당 수치나 고지혈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당뇨가 오신 것도 저희들이 음식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정말 풀뿌리만 먹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당뇨라는 질병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처럼 먹고 황제처럼 살다 보니까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당뇨가 있으신데 그렇게 뭐가 있느냐면 식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계속 허겁지겁 드시는 거가 옆에 앉아 있으면 불안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앉아 있는 거가 불편을 하셨대요. 앉아있는 게 불편하셔서 제가 그분 사진은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불편하셔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내과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직장에 이만한 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근데 뭐 변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거나 그렇지도 않으셨고 이제 다만 조금 불편했다라는 느낌으로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어제 이제 충남대 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냥 직장의 용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이제 오늘 정도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연락은 안 됐어요. 연락은 안 됐는데 전이가 되지 않으셨을까. 다만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으니까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위안이 있지만 그분의 어떤 식습관으로 보면 대장이나 직장의 암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래서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무엇을 했느냐면 소화기에 대해서 했어요. 소화기라고 하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다. 입이 있죠? 입을 통해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입을 통해서 음식을 드시면 식도를 거쳐요. 식도를 거쳐서 위에서 음식이 담아지죠. 위에서 음식이 담아지면 십이지장에서 이걸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잘게 쪼개서 어디로 보내지냐면 소장으로 연결이 돼요. 소장에서 대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가죠. 근데 직장 하단이 있어요. 그리고 항문이에요. 그러면 입에서부터 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의 길이에요. 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외부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항문을 통해서 가는 거를 저희들은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할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십이지장에서 잘게 쪼개진 음식이 소장과 뭉쳐져서 어디로 배출이 되느냐 그러면 간을 통하죠. 간을 통하고 췌장을 건너서 순뇨관을 거쳐서 방광으로 가요. 요거는 똑같은 소화기이기는 한데 요거는 배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배설과 배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몸 밖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만나는 이 12지장이 간이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쓸개예요. 그러면 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꺾이는 이 부분이 12지장이에요. 여기가 12지장인데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냐? 이렇게 이자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자. 이자인데 여기서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 암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여기 유문이라는 곳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위산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위산에서 음식이 잘게 쪼개져 나오는 이 부분에 12지장인데 여기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쓸개예요. 쓸개. 이 쓸개인데 이 쓸개즙이 음식이 내려오면 무엇을 해요?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겠죠.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거는 담 쓸개즙이 담즙이죠. 그래서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자와 여기 12장이 같이 만나는 삼각지점이에요. 이렇게 이 삼각지점에서 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게 쪼개지지 않게 되면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쓸개가 역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반드시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험이. 그래서 역류성 위험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식도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문이라는 건 음식이 딱 내려가게 되면 이게 딱 막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화가 시켜지지 않으면 얘가 문을 다시 산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위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 쓸개즙이 딱 와서 여기가 알칼리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알칼리가 되지 않고 산이 많아지게 되면 거꾸로 음식이 다시 소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류성 위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췌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췌장암이 걸리면 이미 발견됐다 그러면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게 되면 이 비장이거든요. 이자가 비장인데 이 비장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 쓸개라는 게 있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해 본 적이 없고 죽은 사람만 해부를 해보면 이게 콩만 이게 따글따글 남아있고 혈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췌장은요 스스로가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 자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딱 거두게 되더라도 이 안에 계속 살아있는 장기예요. 살아있는 장기라서 여기에서 담즙이 내려오면 스스로 이 아이가 자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1800년대 이후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랑게르 한세라는 사람이에요. 랑게르 한스. 그래서 이거를 랑게르 한스 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췌장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 췌장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콩알처럼 이렇게. 그래서 요 끝이 여기가 췌간이고요. 여기 이 췌간과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과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중화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간 문맥을 통해서요. 여기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소장으로 내려와요. 12지장에서 잘게 부셔진 것들이 육물을 통해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소장에서 간 문맥을 통해서 영양이 간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으로 저장이 돼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온몸으로 영양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기 이렇게 쓸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 간 우역과 좌역
이 중간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도 그러시지만 이 간이 이 가장자리를 잘라내면 얘는 재생이 돼요. 이쪽 가장자리를 잘라내도 재생이 되는데 이 쓸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간 중간이요, 간 중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면 개선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저희들이 익히 뭐 들어보셨겠지만 소리 없는 장기다. 그래서 거의 80%가 사라지고 났을 때 발견이 되면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간이나 췌장이나 이쪽이 나빠지게 되면 거의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기라서 오늘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왠지 계속 쳐다보는데 뭔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저에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척추거든요. 척추가 없는 귀를 제가 그려놨네요.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도 70%가 망가지게 되면요, 그때서 안다는 거죠. 그러면 췌장 자체도 이미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예, 정말 중요한 신장이에요. 간, 췌장, 신장, 수뇨관, 방광. 우리 사장님 과거에 이침 배워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들으시니까 좀 기억이 이렇게 나시나요? 그럼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요? 들으시면서? 네. 우리 사장님이 어디가 편찮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랑게란스가 이게 죽고 나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요 지방을 녹이는 일을 해요. 지방을 녹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수용성인데 신장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이 간이 나빠지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신장은 우리 몸에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느냐면 간에서 쓰레기다라고 생각하고 내보낸 것들을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 간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신장은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어요. 걸름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을 만큼의 아주 촘촘한 간인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되면 이 사구체가 다른 것들을 계속 내보내는 거죠. 칼슘도 내보내고 단백질도 내보내고. 그런데 이 신장에서는 다시 단백질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신장에서 재흡수를 시켜야 되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양소는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수구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막히게 되면 간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침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항상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기가 간하고 신장인 거예요. 그래서 간은 간경화가 오죠. 그리고 간경변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 간암으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간경화는 아까 이제 아기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내가 굳이 그 술을 먹는다 해서 간경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B형 보균자일 경우도 내가 어떤 심한 스트레스나 영양의 어떤 면역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B형 간염이 간경화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학교 선배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아들만 넷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집은 아들이 넷인데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저하고 동창이거든요. 동창인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B형 간염 보균이었는데 갑자기 간경화가 오면서 간암으로 바로 급속도로 전이 돼서
그때가 27 저희들이 결혼할 때쯤이니까 더 됐네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 형 저한테는 선배인데 둘째 아들이 또 급성 간암으로 6개월 있다가 갔어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또 간경화를 그대로 지금 갖고 있고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도 어떤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이즈가 뭐 어떻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굉장히 소중한 장기다. 그리고 췌장이야말로 저희들이 저희 그 십촌 당숙 정도 되시는 분이 일가 친척이신데 이분이 췌장암이 딱 걸리시고 나서는 3개월을 정말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담즙이 제대로 이렇게 밑으로 12지장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지방을 녹여야 되는데 이거를 못 녹이고 과식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역류를 하게 돼서 무엇이 돼요? 황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담도를 통해서 이 쓸개즙이 역류를 하게 되면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눈동자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은 지방을 녹이는 기관인데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이 췌장이 하는 역할은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고요. 외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췌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내려오면 이걸 녹여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외분비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분비 역할을 하는데 이 내분비 역할은 그야말로 세포에서 작용을 하는 혈액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췌장에서 음식이 이렇게 실장으로 내려왔을 때 이 지방을 녹여야 되는데 지방을 녹이지 못하니까 계속 이 췌장에서 무엇을 분비하냐면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계속 이게 음식을 녹여서 십이장,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정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양이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췌장, 신장, 순뇨와 방광을 통해서 당이 섞인 오줌이 나오게 되면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뇨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당이 생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당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저희들이 다른 장기를 녹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기를 젤 때 그 배즙이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그 육류 있죠. 동물성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췌장이 녹게 되면 이 당이 많아져서 이 췌장이 녹게 되면 처음에는 췌장염이 오는데 보통은 내가 배가 아파 그러면 우리가 체기가 있어 위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이상하다 내가 배가 아파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12지장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지장으로 이 당 성분이 역류를 하게 되면 이 12장염이 생기기도 하고 췌장염이 생기는데 췌장염은 별거 내가 췌장암이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췌장염이 오시더라도 빨리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녹아버려서 췌장암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한 장기 중에 하나가 췌장인데 여기에서 내분비 기능으로서 당뇨가 만들어지는데 이 당뇨가 많이 분비가 될 때도 당뇨의 오줌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요. 내가 그 어떤 가족력으로 인해서 당이 배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당의 항상성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당뇨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세포의 어떤 문제라서 내 몸 안에 당이 필요한데 당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일부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 당을 계속 배설시키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당뇨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애기 귀가 저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냐면 여기가 입입니다.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를 식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뼈와 뼈가 마주치는 이 부분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뼈의 바로 윗부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12지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여기가 12지장이거든요. 12지장.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누셔야 돼요. 3등분을 나누시는데 12지장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맹장입니다. 맹장. 저희들이 충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수와 맹장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12지장에서부터 맹장까지 가는 요 거리를 소장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 어떤 홈이 패여져 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암이 올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을 지나서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직장이에요. 직장 하단. 그래서 이 부분을 대장으로 보시고 이 직장 하단의 바깥 부분 여기가 직장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가 항문이고요. 이렇게 뼈가 지금 여기 제가 골격이라고 했죠. 여기는 좌골이거든요. 좌골에서 이렇게 나가서 바깥 부분, 이 부분이 남자 생식기.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뼈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 마지막 부분 여기가 간이에요. 간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2지장에서부터 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12지장에서부터 간으로 연결이 되는데 간에서부터 여기 방광입니다. 여기가 방광인데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바닥 면적이 방광이에요. 방광인데 간에서부터 방광까지 4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부터 그 다음까지가 췌장입니다. 췌장이고 췌장에서부터 그 다음까지가 신장이에요. 그리고 신장에서부터 여기는 어디냐면 수뇨관인데 이 수뇨관은 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어떤 면적으로 점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전체적인 어떤 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 전체 부분이 수뇨관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관은 그냥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신장이나 췌장이나 간은 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하고 대칭이 되는 이 아랫부분 있죠? 이 부분이 비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비장이 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자죠? 위에서부터 이 비장까지 오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췌장 하단이라고 해서 췌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비장까지 가는 이 길 있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나서 가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췌장 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장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간으로 갔죠. 이 간으로 가서 해독작용도 하고요, 합성도 하고요, 대사도 하고요, 배설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설이 되는 쓰고 난 나머지 것들이 영양화로 전달이 되는 혈액으로 전달되는 이 부분에서 찌꺼기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찌꺼기들을 다 어디다 모으냐면 이 비장에다 모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팍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이 비장은요 이렇게 부풀어 있는 풍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탁 쳤는데 얘가 터지면요 과다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혈액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비장이. 그래서 지금 소화기를 공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가 췌장이기도 하고 비장이기 때문에 탁 했을 때
과다출혈이다 그러면 왼쪽이 아프면 비장인 거예요. 그리고 췌장인데 제가 이제 한 보름 전쯤에 이상하다. 일정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이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 다니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혹시 대상포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포진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왼쪽 옆으로 생기게 되면 췌장인 거예요. 대상포진이 췌장이 힘들어서 생기는 대상포진. 그리고 등 쪽으로 생기는 대상포진은 심장에 의해서 생기는 대상포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자꾸 이쪽 등 쪽이 아픈데 내가 살짝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안 아파. 그러면 그거는 췌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등판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안 좋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이쪽으로 엘보가 와요.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로 엘보가 오면 간이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간은 어디요? 우리 몸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엘보가 오면 간이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비장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비껴서서 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장 바로 아래로 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위는 정중앙에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정중앙에서 심장 쪽으로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이상하게 아파 그러면 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십이지장이 지금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 췌장이 지금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진 영양소가 간문맥으로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췌장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 심장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다시 재흡수를 하는 게 뭐냐면 칼슘을 재흡수를 합니다. 영양소를 재흡수를 하기도 하고 칼슘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심장의 사구체가 망가져서 이렇게 구멍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밀접해 있는 이런 막이 구멍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나가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칼슘이다라고 생각하면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몇백 배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빠진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수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수뇨관이 이렇게 간이죠. 이렇게 콩팥이에요. 콩팥 양쪽에 그죠? 부신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가는데 방광입니다. 방광.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찌꺼기들이 이렇게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심장의 이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결석이 칼슘 성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세뇨관 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탁하니 막히게 되면 이제 심장 결석. 방광에서 여기에서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방광 결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췌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간과 폐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재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혈관이나 이런 관에 어떤 탄력성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볼럭볼럭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이 관이죠? 이 혈관 자체가 순혈관 자체가 탄력성이 없고 그냥 흐물흐물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중간에서 떡 막히면 빨간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많이 생겨요? 방광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방광암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보다 오줌보가 조금 더 큰가요? 작은가요? 오줌보가 남자와 여자에 비해서 누가 더 오줌보가 크다고 그래요? 하루에 8번 정도 수면을 보셔야 되잖아요. 남자가 큰가요? 네. 남자가 큰데요. 사실은 여기 이제 겨울에 오줌이 이렇게 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디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 지금 당장 소변을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러면 오줌이 이 방광 안에 가득 차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 방광이 한 2분의 1 정도만 차더라도요. 여기 오줌이 차면 여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공기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밖에서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빵빵빵빵빵 해지니까 이 아이는 빨리 배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떻게 알았어. 나 빨리 나갈게 라고 이 아이도 반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어제 점심을 막국수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차가운 걸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냉면은 언제 먹어야 된다 그래요? 한여름에 드셔야 되나요? 겨울에 드셔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동토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토가 생기게 되면 구안화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줌이 이렇게 차이게 되면은요, 이게 따뜻한 거잖아요. 얘는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줌을 딱 넣고 나면 겨울에 어떻게 해요? 떠시죠, 남자분들. 네. 그래서 이 더운 게 밖으로 나오니까 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차가운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오줌을 넣고 나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몸이 차신 분들이요, 자꾸 여름에도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스 커피를 절대적으로 먹진 않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부터는 찬물도 절대로 얼음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찬 거가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내가신 분들이 찬 거를 드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내 몸 자체가 차가운데 여기에 차가운 걸 넣어주시게 되잖아요. 이 안은 점점 차가워져요. 그래서 한여름에 오히려 더 뜨거운 물을 드시고 더 뜨거운 커피를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방광염이 생기시는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처방이 뭐냐? 따뜻한 물을 계속 드시게. 특히 여자들이 이제 결혼 막 하고 나서 방광염이 생기거나 이러잖아요. 아니면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데 이런 분들한테 처방이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겨울에는 오히려 차가운 걸 넣었을 때 밖과 안의 온도가 밸런스가 맞지어지는 거고요. 여름에 이 뜨거운 날씨에 내가 자꾸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따뜻한 거, 겨울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사우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법정 스님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냉수마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냉수마찰을 겨울에만 하셨으면 되는데 여름에 또 냉수마찰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냉수마찰이 좋지 않은 것처럼 사우나를 계속 가게 되면 밖의 온도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그 피부가 따뜻해지게 되면 이 따뜻한 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 혈액의 온도는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침을 한번 보시면
보셨죠? 지금 앞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꾸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이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고 머리 바로 밑에 무엇이 있어요? 심장이 있죠? 예, 심장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심장. 그리고 그 밑부분에 뭐가 있냐면 복부 하단이 있죠. 예, 복부 하단이 있고 배꼽 아래로 관절 밑으로 네, 생식기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오늘 이제 드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전에 그려드린 그림처럼 입입니다. 입이고 입을 통해서 이 뼈를 타고 쭉 내려오는 이 부분이 식도예요. 네, 식도고 이 뼈와 이쪽 비장이 만나는 이 지점이 위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시니까 잘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위를 통해서 바로 12지장이 있고요. 12지장을 통해서 소장, 맹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방광점이 있는데 이 위에서 어떻게 해요? 위쪽에 뼈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침을 바닥면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고 요 바닥면적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침을 놓으실 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에 간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침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 침은요 모두 등신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간에 췌장, 심장, 그 다음에 방광을 4등분을 하시면 침점이 딱 맞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 귀가 크시고 어떤 분은 작으신데 똑같은 곳에 침을 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사이즈에 맞게끔 등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침점을 놓으시면 그 다음은 네, 방광부터 나올게요. 방광도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놓으시면 방광이에요. 그죠? 방광이에요. 그리고 등분을 했죠? 등분을 몇 등분이요? 4등분. 그러면 여기서 다시 3등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가 췌장입니다. 췌장. 그리고 이제 귀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 꺾이는 이 부분이 네, 심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심장이죠. 네, 심장이에요. 그럼 방광경이 있을 때는 지금 제가 놓는 간, 췌장, 심장, 그 다음에 순뇨관이죠 여기. 순뇨관. 그러면 간, 췌장, 심장, 순뇨관, 방광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립선이요 순뇨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순뇨관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골반 뼈를 향해서 이렇게 위를 향해서 놓으시면 이게 전립선이에요. 네. 그래서 대장과 전립선과 방광은 같은 선상에서 보셔야 되는데 장기가 같은 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암이 있으셔도 대장으로 전이가 되고요. 방광암이 있으셔도 전립선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지금 직장 쪽에 혹이 생기셔서 갔는데 제가 귀를 보니까 이분이 대장뿐만이 아니라 폐 쪽에, 그러니까 폐와 대장은 그 한의학에서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사상체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대장 쪽이 좋지 않으셔서 폐 쪽에 이상한 어떤 종양 부분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장과 폐가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인주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인주. 인주. 사람 인자에 술주자. 못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소설을 보거나 그러면 그 여인이